며칠인가요? 3월 11일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을 했어요. 이미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여기에서 강력한 매물벽을 때려맞고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시황 분석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8시 56분입니다. 8시 56분. 제가 정확히 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아유, 시간이 여기 안 나오네. 자, 네이버로 한번 볼까요? 현재 시간. 자, 8시 56분이죠. 여기 지금 대한민국 시계가 8시 56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오늘 한 20분 전에 잠을 자고 깨어났습니다. 선몽이에요. 선몽이어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몇 편이 될지 200편이 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자, 이 녹음실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에서 방송하는 방송 녹음실하고 정유점, 요 뒤에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 한우입니다. 한우. 자, 이게 지금 저장고예요. 저장고. 정유점 시설의 저장고. 요게 지금 한우인데, 여기에 지금 칸막이에 가려가지고 한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공사가 99% 이제 다 끝났고요. 방음 공사도 거의 90%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시간이 57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잠시 이 카테고리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오늘 이제 비트코인 아주 중요한 날이고요. 자,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01편입니다. 그동안에 뭐 수많은 꿈을 꿔왔지만, 오늘은 제가 이 꿈을 꼭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로 선몽으로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자, 201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현재 시간이 지금 8시 58분인데 잠시 후에 이제 1분 30초 가량이 지나면 비트코인 일봉 종가가 마감이 끝납니다. 마감이 끝나는데요. 자, 여기서 트릭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트릭이. 잠시 후에, 자, 요 금액대에서 강력한 매물벽을 때려맞고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시황 분석을 이미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오래전에 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2700 지금 32만원 뭐 요 정도 금액이잖아요. 자, 2733만원이 돌파를 해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요게 제가 이야기했던 이 금액이 있습니다. 미리, 자, 며칠 전에 주가가 요 금액으로 깨질 것이고,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이 난다.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나는 날이다. 그만큼 중대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59분이에요. 자, 요 정도 금액대에서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조금 더 올라와야지. 조금 더 못 올라오고 막바지에 지금 한 30초 남겨놓고 주가가 밀리면 안 돼요. 뭐 요게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불과 5만원 10만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지금 8시 59분입니다 8시 59분 몇 초인가요? 잠깐만요. 아유, 빨리 좀 시간 좀 나와라. 자, 32초입니다. 자, 32초, 33초, 자, 35초. 자, 제가, 자, 비트코인의 일봉 종가가 마감이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세력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종가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9초 남았어요. 자, 3초, 자, 5초 남았습니다. 자, 6초, 7초, 8초, 9초, 10초, 다 땡!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 종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금액이 2732만 9천원입니다. 34만 3천원이네요. 자, 34만원. 자, 여기 시간이 약간, 지금 일봉이 바뀌었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일봉 종가가 어떻게 마감이 떨어졌는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예측을 해드렸어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다이아몬드 코인, 그리고 앞으로 상장을 할 이 KS 월드 코인, 이제 팁스 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상장이 될 팁스 코인, 대형 글로벌 플랫폼이에요. 웹3 플랫폼입니다. 자, 팁스가 이제 앞으로 한 달 후면 이 대형 글로벌 플랫폼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쓰시면 무조건 하루에 수십 주에서 수백 주씩 무료 채굴이 될 겁니다. 자, K-다이아몬드 코인은 지금 하한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하한가입니다. 더 이상 빠질래야 빠질 데 없는 구간. 자, 오늘은 요 물량이 어제 약 3천만 주 정도가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 버핏이 와도, 뭐 조지 소로스가 와도 이 K-다이아몬드 코인 재단하고 싸워가지고는 절대 못 이긴다. 자, 그만큼 이 재단이 엄청난 세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이야기하고 오늘은 3편에 걸쳐가지고 자그마치 뭐 보나마나 1시간이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 이야기,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그리고 비트코인 이야기, 그리고 K-다이아몬드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비트코인 일봉이죠. 자, 일봉 종가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일봉 종가가 얼마냐, 여기에서 단돈 몇만 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다시 추가 하락을 급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꼬리를 달고 이제 조정, 강한 상승장에 강력한 매물벽을 때려 맞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악재가 터졌잖아요. 여기서 악재가 터졌는데, 이건 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미리 다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시황 분석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이 왼쪽에 보시면 이 파워포인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코스피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버는 수익금,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그리고 해외 S&P 나스닥, 자,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지난 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금융 실력을 갖고 있는 K-다이아몬드 코인의 재단의 대표가, 자, 6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데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를 모르겠습니까? 자,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바닥이다, 이제 상승 턴이다 해서 제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K-다이아몬드 코인의 재단의 물량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돋보기를 안 써가지고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눈이 어질어질한 데다가 돋보기를 안 봐서 눈이 좀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이해하시고요. 자, 요게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 KS 월드 코인이 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조 프로젝트 코인 재산입니다. 재산. 요게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자, 비트코인의 물량이에요. 자, BTC 402주, 이더리움 3600, 자, XRP 이때 199만 주였었죠. 자, 이렇게 쭉 됐었던 게 12월 1일날 포지션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632주, XRP가 600주, 자, 600만 주로 늘었잖아요. 670만 주. 대표적으로 그냥 큰 덩어리만. 자, 그리고서 이제 1월 1일날, 1월 14일이죠. 1월 1일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바로 요때예요. 여기 지금 1월달 아닙니까? 그리고서 1월 14일날 제가 요때쯤 제가 자료를 공개를 한 겁니다. 바로 요때예요. 자, 바닥 찍고 이게 추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주다가 다시 거꾸로 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월 14일 날 마지막으로 물량을 다 실어버립니다. 물량을 다 실어버려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코인의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급등을 했었습니다. 물량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자, 끝까지 가지고 갈 건데요. 대세 상승장은 분명히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 재단의 물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리고서 포스트를 쓴 거예요. 1월 14일 날 현재 추가 매입, 이게 이때 당시에 마지막 물량입니다. 엄청난 수익이 훗날 터질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K다이아, KS 월드코인인데 KS 월드코인이 아니라 이제 팁스 코인이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팁스 코인의 미래 가치가 훗날 급증을 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682주, 이더리움 4463주, XRP가 아까제 190만 주에서 660만 주에서 1053만 주로 늘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오스 210만 주, 자,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트론, 자, 베이비도지 34조 개 물량입니다. 자, 그리고 파일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자, 비트코인 캐시 54,000주, 자, XLM 스텔라루멘 130만 주, 그리고 샌드박스 405만 주, 자, 마나코인 590만 주, 에이다 코인이 1030만 주입니다. 이거는 이제 업비트에 들어가 있는 물량인데, 자, 여기에 이제 메이저 코인 다 있습니다. 자, 뭐 도지코인도 있고 XRP도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건 업비트 물량이에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여기에서 90%는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업비트에 보관되어 있는 제 포지션을 보고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 보관되어 있는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에 코인명은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코인원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고요. 코인원에 딱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78,000주, 그 다음에 2,600억만 주. 맞나요? 뭐 맞을 겁니다. 자, 여기에도 해외 거래소에 두 개의 코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코인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급등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200만원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빠졌거든요. 급락을 했거든요. 이 구간에 이미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비트코인 급락장이다. 일단 1차 게임 끝났다. 이번 상승장에 게임 끝났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K다이아몬드 그리고 팁스 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요 상한가,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모든 알트코인의 시황 분석 정보 상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를 들어와서 보시면,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 암호화폐의 시황 분석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이 비용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알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시황 분석을 미리 한 달 전서부터, 20일 전서부터, 일주일 전서부터 각 중요한 구간이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예측을 해 드립니다. 제 예측은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이 차관성 채널에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시황 분석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시황 분석 정보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 분석 정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가상 암호화폐 전 종목 시황 분석 정보라고 있죠. 지난 3년 동안에 시황 분석을 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마다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서 회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회원이 아니라 처음 방송을 듣는 사람은 저 새끼 또라이인가, 저 새끼 뭐 무슨 사이비교주야.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분이 안 들겠어요? 거부감이 오죠. 거부감이 옵니다.
자, 그런 줄 알면서도 일부러 사람들을 내치고 있습니다. 내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가 수경원을 들고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을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나를 못 이긴다. 재단을 못 이겨요. 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와도 그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재단에 물량이 있잖아. 무슨 수로 재단을 이기겠습니까? 때려 죽어도. 잠깐만요. 막 잠자고 일어나서 목이 꽉 잠겼습니다. 자, 때려 죽여도 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야바이 시장. 속구 속여야 내가 벌어먹고 산다. 이 국민적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여야 돼요.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작전 세력들 따지고 보면 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국민기업 관성 재단도, 재단의 대표가 따지고 보면 작전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가를 오르고 내리는 거는, 올리고 내리는 것은 오로지 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작전 세력이라고 봐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을 매집을 한다라고 해도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아유, 제가 목이 꽉 잠겨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쇼를 해봐야 이 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 암호화폐하고, 그리고 거래소하고 글로벌 세력들하고는 아쌈육입니다. 아쌈육이에요. 얘네들은 미리 정보 소스를 다 주고 받는 데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세 상승장이든 대세 하락장이 오면 누가 움직인다? 거래소가 움직입니다. 야, 이번에는 상승장이야. 재단의 대표들하고 쫙 연락이, 물밑 전략이 소통이 됩니다. 주가 끌고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재단 물량 던지지 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제 상승장이 올 거니 재단 물량 던지지 마. 이런 소스가 충분하게 이 메이저 코인들하고는 다 소통이 되고 있다. 이 K 다이아몬드 코인 한테까지 뭐 연락은 안 하겠지만 메이저 코인들은 이렇게 다 아쌈육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하고 업비트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다 소통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또 움직이는 제3의 세력들은 누구냐? 글로벌 세력들이에요. 글로벌 세력들은 뭡니까? 뭐 블랙록서부터 시작해서 월스트리트라고 봐야죠. 얘네들이 서로 아쌈육으로 주거니 받거니 정보 소스를 주면서 힘겨루기를 가끔마다는 하고 피터지게 싸우는 거죠. 피터지게 서로 싸우면서도 중간에서 한 번씩은 상대방의 조건을 들어주는 때가 있다. 이게 물밑 협상입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단순하게 코인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런 걸 모르고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한다? 100점 100패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세력들이 이번에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오고 어느 금액대에서 강하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물량을 주워먹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급락을 시킬 것인가? 거의 99% 그 작전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제 시황 분석이 지난 3년 동안에 비트코인 시황 분석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그 시황했던 시황 분석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후원금 여러분들 절대 아끼지 마세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매수를 해서 후원금으로 건네주면서 이 시황 분석 정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는 돈을, 이 후원비를 받고 정보 제공을 해주는데 무료로 공짜로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국민기업 관성에서 비트코인,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이 엄청난 금융 실력을 갖고 있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 분석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선물로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밑에 댓글이 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비용 내고 보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5번을 이렇게 누르면 시황 분석 정보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댓글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 비용 내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2023년도 2월 24일 나오죠.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자, 천조님 2020년도 2월 16일.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료를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강세장의 조정장이다. 홀딩을 권유하고요. 3,281만원 근접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강력한 매물벽이 존재한다. 여기 쉽게 돌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이번 대세 상승장인지 아니면은 짧은 상승장인지는 저는 뭐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자, 여기가 3,280만원입니다. 자, 나오죠? 자, 여기가, 지금 최고점이, 자, 여기 보시면 3,280만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여기에서 한번 때려 맞고, 여기서 때려 맞은 겁니다. 미리 예측 드린 거예요, 이거. 2월 20일이니까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 3,281만원 근접가에 아주 강력한 매물벽이 존재한다. 이번 상승장에 여기서 조정을 마치고 다시 정상적인, 이번 상승장에서 이제 1월 달에 이게 찍고 올라왔잖아요. 자, 여기에서 정상적인 강력한 매물벽에서 당연하게 때려 맞으니까 여기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장의 정상적인 수급, 그러니까 단순한 조정장, 건전한 조정장,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당연하게 여기서 때려맞고 밀리더라도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정상적인 수급이라는 건 뭐냐? 아, 이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넘어가는 구간이라면, 그래서 지금까지 약 2달 동안의 이 수급이 대세 상승장이든 아니면은 뭐 잠시 불장이든 여태까지 2달 동안의 흐름이 상승 추세, 이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여기서 때려 맞고 3,280만원 근접가에 강력한 매물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때려 맞고 밀려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지난 2달 동안의 수급이.
맞다면 뚫고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그냥 깨지면 이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3,280만원에서 때려맞고 밀리잖아요. 여기 때려맞고 밀립니다. 이때가 3월 24일에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이 3월 24일이에요. 요 날이 얼마로 얘기했습니까? 3,019만원이라고 그랬죠. 요 금액이 깨지면 급락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제가 미리 24일날 내드립니다. 자, 3,019만원만 지지를 해주면 추가 반등은 분명히 여기에서 오고 뚫고 올라간다. 돌파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 2달 동안의 상승장에 강력한 매물벽을 때려맞고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도 3,019만원만 지지를 받으면 다시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다. 근데 막바지에 2달 동안에 아주 강한 상승장이 왔잖아요. 막바지에 강력한 매물벽을 때려맞고 여기서 지지받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못하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패대기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급락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3,019만원만 지지하면 주가 반등은 분명히 온다. 송투해라. 자, 이원들이 3월 24일에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3,019만원이 굉장히, 제가 여기다 3,019만원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일봉 종가상 깨진다 그러면 이거 급락장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요 날이 3월 24일이에요. 3월 24일 요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죠? 여기가 3,019만원입니다. 여기 라인이. 자,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날 와장창 깬 거예요. 자, 잠깐만요. 목구멍에 가래가 껴서 이렇게. 그래서 아침 일찍 방송 녹음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오늘은 중대한 날이라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늘 중대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깨어나자마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서 컨디션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방송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와장창 깨진 거예요, 이날. 그래서 3,019만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3,019만원이 깨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음봉으로 그냥 쭉 밀린 거 아닙니까? 이걸 미리 다 예측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3월 3일입니다. 잘 나가는 구간에 이전에 누차 거론했던 글로벌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 바로 실버게이트 사건이죠.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라고 입이 닳도록 저희 카페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강한 상승장에 반대로 악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주가를 흔들어 제낄 것이다 라는 시황 분석을 그 이전에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자, 3월 3일날 잘 나가는 구간에 이전에 누차 거론했던 글로벌 악재가 터졌다. 자, 현재가 2,980만원입니다. 자, 2,905만원이 또 특정 금액을 제가 얘기하죠. 2,905만원이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현재 2,980만원이니까. 제 분석은 2,905만원이 깨질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 드리는 거예요. 일봉 종가상 2,905만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더 올 수 있다 라고 3월 3일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요 날이 3월 3일쯤 될 겁니다. 요 날이 3월 3일쯤이에요. 자, 얼마입니까? 2,900,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현재가가 2,980만원인데
80만 원인데 조금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2,905만 원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정표인데, 자, 이동평균선인데, 자, 2,905만 원이 지금 여기 아닙니까? 여기죠. 여기 지금 대략 잡아가지고 2,905만 원이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이건 추가 급락이 강하게 온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2,980만 원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게 지금 며칠 선인지 저는 이런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이평선 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금융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때려 죽여도 이 법칙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 영원 불멸의 법칙입니다. 이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2,980만 원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2,980만 원이 지금 현재가인데 2,905만 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측 드리는 거예요. 2,905만 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강하게 올 수 있다. 더 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시황 분석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히 제 분석대로 2,905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로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로 비트코인의 운명이 2,905만 원이 깨지면 이건 엄청난 폭락이 온다. 그래서 오늘이 이 글 쓴 날입니다. 이 글 쓴 날이 바로 어제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입니다. 이렇게 급락이 오기 전입니다. 요 급락이 오기 전이에요. 요 날 급락이 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이런 시황 분석이 제가 이게 저는 말 한마디에 제 금융 실력을 몽땅 다 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을 제가 상장하고 있잖아요. 이 왼쪽에 6년 동안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고 국내 ETF, S&P, 나스닥, 코스피, 레버리지, 인버스 국내 선물이 종합주가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제 금융 실력을 테스트를 미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 미치겠네 진짜. 굉장히 불편하네요. 여러분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말은 해야 되는데 목이 잠기고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고 방송은 해야 되고 죽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가래가 중간에서 하나가 딱 껴서 이걸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로서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그동안에 자 1월달 이후로 지금 3월달이잖아요. 그동안에 강세장에 조정을 거치고 재발락이 다시 강하게 나올 것인가. 무슨 이야기냐. 1월달서부터 상승장에 특정 금액 강력한 매물벽을 때려맞고 지금 강하게 하방 압력이 왔잖아요. 자, 여기에서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올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특정 금액을 여기 이렇게 때려맞고 이렇게 밀리면서 조정을 마치고 다시 직전적 고점을 돌파를 할 것인가.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서 깨고 내려가면서 더 큰 하락이 올 것인가는 오늘 여기서 결정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제가 팁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팁 드리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제 시황 분석은 댓글은 아무 생각 없이 적지 않는다. 돈 버는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지식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이게 몇억 원, 수십억 원짜리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강세장의 조정을 마치고 이제 재발락이 다시 강하게 나올 것인가, 상방으로 나올 것인가,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깨고 내려갈 것인가는 이 특정 금액에서 결정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시간 되겠다. 왜? 제가 방송 녹음을 해야 되는데 9시, 이게 8시 50, 아까 제 6분인가 그랬잖아요.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일봉의 종가가 그 몇만 원이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 구간으로 갈 것인가, 추가 하락장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는 마지막 일봉 종가에서 결정이 난다. 그거 누가 움직인다? 글로벌 세력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내일 주가의 흐름은, 그리고 일주일 후의 주가의 흐름을 거기에서 99% 다 잡아낸다. 그래서 제가 일봉 종가가 마감이 되기 전에 빨리 이것부터 내가 녹음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증거자료로 보여주면서 제공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돈 버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봉 종가상 장중에 깨더라도 일봉 종가상 지지를 받으면서 급락을 멈추고 지지를 받으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 트릭이 나오는 겁니다. 트릭. 어떤 트릭이 나올 것인가. 잠시 이 중요한 금액을 깨고 제가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2,905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저께 급락이 온 겁니다. 악재가 터진 거예요. 이게 다 작전이다. 이런 이제 글로벌 세력들의 포지션의 변화, 걔네들이 전투를 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여기에 수많은 속임수가 나온다. 나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다니까, 어떤 전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스트를 미리 그렇게 적는 겁니다. 자, 추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깨고 내려갈 것인가. 이 금액은 비트코인의 앞날에 주가 흐름을 가늠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리고 이 금액이다 라고 제가 못을 박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트코인의 앞날이 추가 급락으로 갈 것인가, 추가 급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추가 급락으로 갈 것인가는 이 금액대에서 결정난다. 이 금액대에서.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래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강한 상승장의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라면 절대 캐스천 마크죠. 아주 강력한 신호를 제가 보냅니다. 저는 말 한마디에 그냥 생각 없이 글 안 쓴다 그러잖아요. 절대 이 금액을 일봉 종가상 깨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아까 8시 56분에 9시 되기 전에 일봉 종가가 끝나기 전에 제가 방송 녹음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의 조정을 마치고, 지금까지의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권이 오는 거라면, 그래서 지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라면, 그래서 글로벌 세력들이 이번 강한 상승장의 악재를 터뜨리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빼앗고 다시 추가 상승장으로 강하게 가는 구간이라면, 일봉 종가상 장중에 오늘 새벽에 쭉 빠졌다가 일봉 종가가 끝나기 전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잖아요. 여기에서 트릭이 나온다. 여기서 트릭이. 모르는 놈들은 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상승장이다. 그리고 매수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들어갔다가 이거 속임수에 속았어 그러고 깨고 내려가고, 이런 작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작전이 그렇게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는 뭘 보면 안다? 뭘 보면 미리 눈치를 깔 수 있다? 일봉 종가를 얼마에 만들 것이냐. 이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 이건 금융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제가 다 알고 있고 상대방의 포지션의 작전의 변화를 제가 미리 다 읽어내기 때문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금융시장에 엄청난 돈을 버는 비결을 깨우치고 있는 제가 전 세계에서 저 혼자만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금융실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절대 이 금액을 일봉 종가상 깨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일봉 종가상 절대 이 금액을 깨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K다이아몬드 코인으로 후원금을 내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입니다. 영업이익금.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비트코인 시장 분석 정보를 보려고 200만원을 지불을 K다이아몬드사로 사서 제 지갑 주소로 보내주면 엄연히 제 개인 수익 사업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 돈을 인마이 슈킹하지 않는다.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으로 제가 전부 다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노력의 대가를 단돈 1원도 받지 않습니다. K다이아몬드 코인의 영업이익금으로 전부 다 희사하고 있다. 자, 절대 이 금액을 일봉 종가상 깨지 않는다. 정상적인 수급이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100%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타야 정상적인 수급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구간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정받고 때려맞고 일봉 종가상 이 금액을 만들면서 이 금액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강한 상승장에 악재를 터뜨리고 물량을 빼앗고 다시 추가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세력들의 수급, 걔네들의 작전, 걔네들의 움직임, 포지션의 변화, 작전의 변화, 이런 걸 다 읽어내는 겁니다. 걔네들이 움직이는 그 지금까지의 작전의 그 포지션의 변화가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절대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구간인데 이걸 깨고 내려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구간이고 중대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요 정도로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밑에 시황 분석 자료가 더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비트코인 시황 분석 정보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 여러분들이 손절 치면 여러분들 재산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동영상에 녹음을 시켜드렸잖아요. 자, 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이 구간에 3년 전서부터 이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3년 동안 손절을 안 쳤으면 마이너스 97%, 마이너스 96%, 이 중간에서 매수한 사람도 마이너스 90%가 넘는다. 이러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3년 동안 기다리다가 손절치고 전재산 다 날아간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미련스러운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하한가,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사서 0.0001달러 하한가에 사서 0.0002달러에 팔아먹어도 1년 내내 2번 팔아먹으면 200%를 먹는 거고 5번 팔아먹으면 500%를 먹는 겁니다. 빠질 데가 없잖아요. 빠질 데가 없잖아.
여기서 5번을 먹게 될지, 1번을 먹게 될지, 2번을 먹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편안하게 거래를 하면서 바닷가에 사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세상승장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제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자, 못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제 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단 한 명이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빼앗겼던 물량을 제가 원화로 10원에 상장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빼앗겼던 물량을 회수하느냐고 34억 원을 들여서 물량을 90% 이상 다 회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량을 나눠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3번째입니다. 지금 3번째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바닥에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0.0001달러에 이게 마지막이 될지 또 한 번의 힘든 고비가 올지는 제가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제 K다이아몬드 코인 때문에 내 인생이 개박살났다,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났다라는 그런 피해자를 막고 싶은 게 제 뜻입니다. 코인을 발행을 해서 K다이아몬드 코인이 좋았던, 아니면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눈에 띄어서, 아니면 눈에 띄어서 콩깍지가 뒤집어져 가지고 K다이아몬드 코인이 이건 뭐 완전 바닥이니까 잠시 뭐 현혹이 됐든 어떻게 됐든 올바르게 판단을 했던 매수한 사람이 이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막 쫓아붙는 불나방도 있을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그 사람이 그냥 심적으로 잠시 고통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본인도 패가망신을 하고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줄까지 끊을 수 있는 상황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다. 안 생기리란 법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앞으로 더 이상이 뭐 지금도 피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에 2700%, 500%, 600%제 꿀같은 34억을 지난 몇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받아먹은 이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이 코인을 상장시킨 이유는 국내 투자자든 해외 투자자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평생 살아왔던 제 인생 이야기를 걸고 상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수익이 나야죠. 수익이 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코인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의 편차가 있으면 어느 누군가는 벌었으면 어느 누군가는 잃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시장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편안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돈을 벌게끔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탄생, 거대 글로벌 기업에 독점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건 뭐 로망이죠. 아니 어떻게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게임에 100이면 100명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한가에 쳐서 0.0001원에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으니까, 그리고 0.0002원 이상 올라가지도 말고 여기에서 1년 내내 10년 내내 머물러 있으면 0.0001달러에 사서 1년에 5번이든 100번이든 10번이든 0.0001달러에 사서 2원에 팔면 100% 수익은 먹습니다. 5번 먹으면 500% 먹는 거예요. 걱정 없잖아.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거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 중에 전 세계 이 금융을 꽉 쥐고 있는 이 엄청난 자본가들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절대 발행을 못한다. 그러니 K 다이아몬드 코인이 어떻게 발행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변동폭이 많을 때는 막 30% 40%까지 왔고, 어떨 때는 막 상장 폐지되고 그런 거 여러분들 작년에 누차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1년에 100%를 5번을 먹으면 500%고 2번 먹으면 200%고, 비트코인이 3년 전에 매수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손절 안 친 사람도 손가락 빨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80%야. 마이너스 90%인 사람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수백만 명 될 거예요. 손절치고 나간 사람들이 이미 전재산 다 날라갔고, 존버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70%, 80%다. 그러면 그럼 미련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기업 관성에 0.0001달러의 하한가에 사서 운 좋게 5번을 먹으면 1년에 500% 먹는 거고, 이렇게 편안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제 고민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인가? 저라고 이 주가가 다시 이전처럼 100달러를 돌파를 해 나가면, 제 재산이 국민기업 관성 K 다이아몬드 코인의 재산이 늘어나는데 왜 저라고 그런 세상을 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피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장이 죽을 수도 있고, 그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파탄날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 이건 아직 제가 결정을 못 봤습니다. 자, 이제 팁스 코인이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듯이 이 팁스 코인은 월드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말도 막 꼬이네요. 지금 눈도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안 써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이제 이 팁스 코인이 이제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한테 무료 채굴을 해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뭐를 한다? 바로 정점 사업이 거의 다 지금 오픈이 끝났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아침에 요 사진을 제가 2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안에 보면 이게 산이고, 여러분들 이런 그림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종점에 가면 이제 이 높은 태산 밑에 넓은 초원에서 이 한우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여기 NDF로 가려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저장고고요. 이제 거의 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끝나가면 이제 저장고 시설은 다 끝났고, 이게 지금 국민기업 관성의 녹음실입니다. 방송실이에요. 이제 유튜브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음악 방송을 제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음악 방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요 바로 앞에 이제 고기 써는 육절기, 그 다음에 골절기, 민지, 쇼케이스, 이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기업 관성의
돼지고기 판매, 그리고 수입산. 자, 여기 쭉 제가 말씀드리죠. 의식주 중에 먹을식. 자, 고기, 생선, 야채 빼면 없다. 그죠?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먹는 것 중에 고기, 생선, 야채 빼고 뭐 또 있나요? 없죠? 때려주고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먹는 거에 고기, 생선, 야채. 야채는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전을 못하고 있지만 몸뚱아리가 하나라서 첫 번째 고기로 대한민국을 섭렵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최저가, 코스트코보다 더 싸게 수입산 갖고 국내산으로 속여가지고 안 팔고 정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최저 금액으로 판매하게 되면서 K다이아 팁스 코인을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오늘 제가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01편이 될 것 같은데요, 포스트로 쓸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누구를 만났냐면요, 이 방송 녹음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오늘 잠시 후에 뭐 한 12시면 만나게 될 텐데, 음악하는 후배를 어제 저녁 때 제가, 야, 방송 녹음이 거의 다 끝났으니, 아니, 녹음실이 거의 다 끝났으니 한번 와라. 그래서 어제 후배가 왔어요. 음악하는 후배가. 자, 여기가 이제 시화공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시화공단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시화공단이.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이 상권을 갖고 있어서 옛날에는 여기 상권이 이렇게 있는데 10평짜리가 1층 10평짜리가 기본이 시설 권리금만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제일 싼 게 이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제가 종이점을 차린 거는 이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먼 거리 아니죠. 그다지 먼 거리 아니지만 여기는 공단이고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다 차린 거예요. 이 장사가 될 자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가 여기다가 종이점을 차린다고 하니까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아니, 이게 정육점이 될 자리야 이게? 저는 상권 좋다. 상권 좋다. 제가 젊었을 때 죽은 가게를 살려서 권리금 받고 팔면서 돈 번 게 백종원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백종원이가 나를 못 쫓아옵니다. 그 정도로 장사술에는 귀재다. 자,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상권에 들어가면 누구는 장사 못합니까? 또라이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 좋은 자리 들어가면 비싼 권리금 내고 비싼 월세 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장사하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10명이면 8명은 자리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요, 이런 자리 들어가면 여기 지금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0평도 안 되는 게 300만원, 350만원씩이에요. 300만원, 350만원. 저 여기 얼마인지 아실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권이 지금 이게 다 상업지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 상업지역이잖아요. 요거는 공업지역, 요건 일반 주거지역. 이 중대한 녹음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루비콘 강은 건넜습니다. 끝까지 녹음해야 돼요. 컥컥대면서 녹음을 하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참
굉장히 죄송한데 방송 이렇게 녹음하면 안 되는데, 방송 녹음하면서 갑자기 이거 뭐 목이 꽉 잠기는 거 어떡합니까? 이게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목이 꽉 잠깁니다. 빨리 방송 녹음을 해야 되고 일은 나가야 되는데 공사는 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냥 녹음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요 자리가 이제 작년 이맘때에 바로 요 자리죠. 요게 작년입니다. 여기가 약 200평이에요, 이게. 자, 여기를 작년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본사 자리로 쓰겠다. 그리고 음악실로 쓰겠다. 그러니까 콘서트홀 자리로 쓰겠다. 전용 면적이 거의 200평 되니까. 이게 건물주가 하도 개떡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잔금을 못 치르면서 이게 무산이 됐죠. 이때 만났던, 그리고서 어제 여기에서 여기 순댓국집이거든요. 음악하는 후배라고 있어요. 진우라고. 그리고 엉클데디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재작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제 그 친구를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저보다는 훨씬 이제 동생이죠. 첫마디가 저를 딱 보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형님 1년 만에 뵙네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넌 연락도 안 하고 사냐. 저는 형님 자주 뵙습니다 그러더라고. 뭔 소리야. 매일 유튜브만 접속하면 형님 방송이 나옵니다. 그랬냐? 이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웃어 넘겼는데, 김 작가를 포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형님 1년 전에 저한테, 야, 너 떼돈 벌고 싶으면 아파트를 팔아라. 아파트가 급락이 올 것이다. 왜 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10억짜리면 3억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말을 이제 못 믿은 거죠. 그때 당시엔 형 얘기 못 들었는데, 이제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것보다 그냥 듣고 그냥 무심결에 넘어간 거죠. 그때 팔았으면, 그때 제가 분명히 이 술 한잔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날이 불과 1년이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값이 막 고공행진할 때예요. 빨리 아파트를 팔아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모한테 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조상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 지인의 인덕이라도 받아야 된다. 너랑 나랑 우연찮게 인연이 되었으니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아파트를 빨리 팔아라. 그랬더니 아파트 값이 한참 막 고공행진할 테니까 제 이야기를 헛헛 들은 거죠. 형님, 그 이야기 들은 지가 지금 1년 조금 지났더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조금 눈치를 이제 까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부동산 값이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튜브에 유명한 한 채널, 뭐 김작가, 어제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 김작가를 비롯해서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고 방송을 하더라. 근데 우리 형님은 바로 1년 후면 아파트 값이 똥값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잘난 놈들은 하나도 못 맞췄는데 우리 형님은 딱 1년 후에 아파트 값이 대폭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아파트를 팔아서 3, 4년 후에 그 미리 판 돈으로 3분지 1 토막이 나면 아파트 3채를 쇼핑을 해라. 부모한테 큰 재산을 못 물려받았거나 조상의 도움을 못 받아서 크게 부자를 못 됐으면 형이 돈 버는 방법을 나랑 지인이 됐으니 내가 가르쳐 주마.
그때 형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제 그 친구가 나를 1년 만에 만나서 첫 마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첫 번째 기회는 놓쳤다. 너는 인생에서 첫 번째 기회, 형을 만나서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제가 음악실을 보러 가자고 그랬어요. 음악실을. 바로 여기인데요. 바로 여기 상권입니다. 여기 상권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 상업지역이니까 전부 다 뭐 술집, 뭐 여자들, 뭐 대충 뭐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분위기인지. 자, 여기 보십시오. 뭐 휘황찬란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슬럼화가 돼서 많이 죽은 건데도요, 전부 다 뭐 그냥 아무튼 뭐 유흥업소 집합지에. 어제 요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1년 만에 만나서. 그러면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바로 요 집에서 소머리 국밥을 먹고 헤어지면서, 야, 70평짜리 지하 70평에, 그러니까 전용 면적으로 70평이니까 분양 면적으로는 100평이 넘습니다. 단독 건물이에요. 음악실을, 우리 콘서트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하나 봐놨으니 몇 달 동안 한 4개월 정도 금액 추라이를 본 겁니다. 어제 엉클이라는 친구가, 형님 가게세 깎는 데는 귀신이잖아. 또 물건 하나 잡았구나. 그래서 제가, 야, 4개월 넘게 걸렸다. 가격 흥정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 지하 100평짜리를 어제 보러 간 겁니다. 그 이제 보고 나와서 너무 좋죠. 이 구민기업 관성의 우리 구민기업 관성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구민기업 관성, 그리고 K다이아몬드 코인, 그리고 팁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소통 공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SNS 사진으로 찍어서 이 구민기업 관성 본사 겸 이제 그 커뮤니티 소통 공간, 여기 와서 밥도 먹고 음악도 하고 뭐 이런 쉴 수 있는 공간, 회원이라면, K다이아몬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저를 만나러 오실 수 있고, 그리고 K다이아몬드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무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200평짜리가. 그래서 좀 200평보다는 좀 작지만 음악하는 데는 지하가 제일 좋습니다. 왜? 방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지금 찾고 있던 중에 약 4개월 넘게 금액 추라이를 봐서 완전히 그냥 뭐 지하를 그냥 통째로 그냥 거의 뺏어 먹다시피 제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난 때려주고도 비싸게 못 들어가. 그냥 뺏어 먹다시피. 아니면 말고 뭐 비어있는 점포들 많은데 뭐 요새 뭐 다들 나가 주고 자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헐값에, 아쉬우면 그냥 똥값에 주든가, 뭐 이런 심정으로 지금 4개월 동안 추라이를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90% 일단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100% 결정난 건 아닙니다. 마지막 10%에서 이 부동산은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동생들을 불러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바로 여기에서.
어제 엉클이라는 친구한테, 엉클하고 이제 그 진우라는 친구, 아까 제 꿈속 이야기, 제가 오늘 진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지금 하기 전에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어제 제가 술 한잔 먹으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진우하고 엉클이가, 뭐 엉클이는 뭐 대충 제 의도를 알지만 진우는 1년 만에 만났으니까 형님 저거를 얻어서 뭐를 하실 건데요? 그러길래 이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의 소통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게 뭐 SNS 뭐 이렇게 글에 막 이렇게 사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몸뚱아리가 하나고, 당장 이제 정유점은 제가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올라와서 사람을 써도 될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면 제가 젊은 친구 하나 키워가지고 정유점을 아예 그냥 띄워줄 생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사업이 또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음 사업은 뭐냐면, 어제도 제가 이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그 전에 다 미리 얘기를 했고,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소스류 여기 나오죠. 이 소스류. 자, 초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된장, 막장, 그 다음에 장어 소스, 뭐 돈가스 소스, 이제 국민기업 관성의 이름으로 이 소스류가 종류가 무진장 많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식초, 식용유, 뭐 이게 소스류, 이 24가지가 넘어갑니다. 이게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팁스 코인의 이름으로 전국에 판매가 되게 될 겁니다. 제가 정유점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끝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이 소스류가 들어간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에 이 메이커를 달고, 이 팁스 코인에 메이커를 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소스류를 최저가로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전국의 국민기업 관성에 횟집에서 쓰는 초장, 이런 국민기업 관성 초장 초장. 자, 아무튼 어떻게 됐든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 사업이에요. 아마 상반기 안에 분명히 마무리가 끝나게 돼서 제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열심히 K다이아몬드 팁스 코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다음 단계에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라면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제가 라면 OEM으로 주문을 할 것인가, ODM으로 주문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기업 관성의 PB 상품이라고 그러죠. 자체 브랜드 상품. 그래서 PB 상품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를 할 것인가. 그래서 라면을 국민기업 관성의 이름으로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으로 결제될 수 있는 라면 공장을 이제 지금 농심하고 어느 정도 지금 뭐 1차 그냥 전화 연락은 주문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화 연락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라면을 이제 라면 사업을 제가 꼭 하고 싶다. 이게 엄청난 저변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일단 두들겨서 설득을 해서 거기에 또 제 자본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 사업은 라면 사업이 이제 될 것인데,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이고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제 이 가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그 지하 100평짜리 얻으시면 뭐 하실 건데요? 그래서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 야, 너희들 네가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 한잔 먹으면서 엉클이한테, 네가 한번 해볼래? 그리고 진우라는 친구한테도 야, 너희 둘이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그 후배라는 친구가, 작곡한다는 친구가 어제
처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인데, 저 어제 그 친구한테, 그 친구 밥 먹으면서 제 소주잔에다가 소주 따라준 게 뭐 한 10번은 될라나? 아무튼 싹싹한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냥 툭 던졌어요. 니네들이 한번, 야, 형이 가게는 얻어줄 테니 국민기업 관성 이름 타이틀을 달고 니네들이 한번 해볼래? 너희들 음악하는 애들이잖아. 음악할 공간 필요하잖아. 관객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음악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게 너희들의 꿈이잖아. 너 뭐 돈 들어가니? 형이 만들어 줄 테니 너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음악할래?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악가지가 나면 형이 다 봉창해 줄게. 월세고 관리비고 다 봉창을 해 줄게. 수고비는 못 줘도 내가 다 봉창해 줄게. 그러다가 이왕이면 영업이익금까지 생기면 좋지 않겠냐? 영업이익금이 생기면 너희들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니? 손해볼 거 너희들 뭐 하나도 없잖아. 형이 가게다 얻어주고 너희들 좋아하는 음악 할 수 있는 공간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영업이익금까지 나오면 너희들 생활비도 벌어가고 용돈도 벌어갈 수 있는 거잖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냐 임마. 제가 그렇고 툭 던졌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서 어제 술 한잔 먹고 그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K다이아몬드 코인이 어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물량들 다 믿지 마시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거 여러분들 다 믿지 마시라고 그러잖아. 제가 솔직하게 다 까발려 드리잖아. 여러분들 이런 데에 속지 마시라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거래되는 게 전부 다 속임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0%는 맞습니다. 50%는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물량을 막 1억만 주도 넣어보고 3억만 주도 넣어보고 3억만 주, 1억만 주 하한가에다가 패대기도 쳐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근데 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금융업은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물량, 이건 재단 물량 아닙니다. 재단 물량은 딱 티가 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숫자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 숫자로. 자, 0.0002원에 25억만 주, 25억만 주, 25억만 주, 이거 개인이 들고 있겠습니까? 0.000 2달러까지 못 올라가니 물량 5바이트 해라, 이 얘기입니다. 물량 5바이트 해. 빨리 팔어. 하한가에다가. 이 이야기예요. 이게 호가창에서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한테. 그동안에 내 알토란 같은 돈 34억 갖고 너희들 하루에 500%, 700%, 2700%까지, 이게 일봉이니까 하루에 500%, 700%, 1200%, 2700%씩 내가 한 달 동안 매겨주었잖아. 한 달 동안. 이제는 나도 더 이상은 그렇게 못하겠다. 외국인들한테 상장하면서 뺏겼던 물량을 마지막에 회수를 하면서 하루에 2700%를 시장가로 주룩 하고 긁어댄 세월이 한 달이다. 여기서 2억 원이라는 생돈이, 제 돈이 또 날라갔습니다. 합의 34억이 날라갔는데요.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해. 그러니까 내놔. 먹은 거 다 오바이트 해놔. 이 작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물량이 쉽게 안 나오죠. 당연하게 하한가에. 근데
어제 1000만주가 터졌어요. 어제 1000만주 가까이가 터졌습니다. 매도 물량이 1000만주 가까이가 터졌는데, 어제 일하고서,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1000만주가 터졌는데, 제가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더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고, 새벽에 어제 술 한잔 먹고 동생들하고, 그리고서 공사 끝나고 새벽 2시 반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봤더니 3000만주인가 4000만주가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어제. 이건 진짜예요. 이게 어저께였거든요. 제가 진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세요. 매도 물량이 오랜만에 김병의 효자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다. 부모가 병에 걸렸으면 아무리 효자라고 그래도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고 3년 가면 절대 김병의 효자 없다. 근데 이 금융시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1년, 2년, 3년이 아니라 그냥 며칠 만에, 아니면 1, 2주 만에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어제 거의 4천만주 가까이 매도 물량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량 회수를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그저께는 1000만주인데 제가 1000만주를 받고 다시 바닥에다가 매도를 때렸으니까, 자, 그래서 매도 때린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이잖아요. 8692만주.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 근데 요거는 진짜다. 그래서 어제 4000만주가 넘게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공사하고 왔더니 쏟아진 거예요. 물량 많이 회수됐습니다. 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두 가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저는 때려 죽어도 스테이블 코인 이거 엄두도 못 내죠. 테라루나 권도영이가 알고리즘 때문에 그 테라루나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거 그거 죽었잖아요. 그거 누가 죽였습니까? 미국에서 죽인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재산만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한다. 이거 그냥 바로 월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팁스 코인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수익까지 많이 챙겨주는 이 어마어마한 코인을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팁스 코인이 나중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밑에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한테 권도영이가 77조를 해먹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수익도 하나도 없는 놈이 매년 20% 이자를 준다. 그 한 가지에 어마어마한 77조라는 돈이 쏟아져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그냥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재산 거대 갑부로 바뀐다. 그거 하나만 성공을 하면. 그래서 그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밑에 새끼가 쫙 새끼를 치는 거죠. 팁스 코인, 무슨 코인, 게이다이어 코인, 뭐 예를 들어서. 그만큼 중요한 거다. 자, 이게 월가로 가는, 그냥 바로 월스트리트로 그냥 바로 직행하고 내가 월가다 라는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연동을 해서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달러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흔들리면 이것도 손실률이 막 장난 아니다.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국민기업 관성은 0.0001달러 더 이상 하한가라서 내려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0001달러에 매수해서 2달러에 그냥 팔아먹으면 1년에 2번 운대 맞으면 200%, 5번 팔아먹었으면 500%,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매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100달러를 돌파하고 싶다.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코인 이 관성재단의 대표도 100달러 넘기고 싶다. 그런 욕심 없겠습니까? 거기에서 마음의 결정을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친구들 이야기 했잖아요. 이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녁 때 들어와서 마지막 공사 새벽 2시 반에 다 마무리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잤습니다. 잤는데 지금서부터는 선물 옵션 구석 이야기 201편입니다. 201편인데요. 자그마치 제가 이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금융 실력을 갖추기까지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파헤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씩 깨우칠 때마다 하느님이 꿈에서 나타났고 부처님이 꿈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꿈속 이야기가 자그마치 200편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 친구들 만났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친구들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왔냐면 엉클이도 나왔고요. 그리고 진우가 나왔어요. 꿈속에서 주요 이야기는 핵심 인물은 누구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우예요. 1년 만에 나 만나서 형님 얘기 들었으면 큰 돈 벌었을 텐데, 그 친구가 주역입니다. 선물로서 꿈속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왔냐?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님 다 돌아가셨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버지, 중간아버지, 그러니까 중간아버지를 가운데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운데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대아버지 이랬는데, 간대아버지, 그 다음에 막내가 저희 아버지인데 다 이미 작고하셨고, 그리고 부모님도 다 작고하셨고, 근데 간대 아버지 이제 옛날에 돌아가셨고, 간대 엄마가 아직까지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그런 소식이 오면 당연하게 제가 가야지 정상이죠. 근데 안 갈 겁니다. 왜? 어느 집안이든 형제지간에 어느 한 놈이 돈 잘 버는 거 좋아하지 않고, 사촌지간이 잘 살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 있잖아요. 당연하게 간대 엄마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제가 간대 엄마한테는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집안사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연하게 가야 되는 거지만 아마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꿈속에서 간대 엄마가 나왔는데, 간대 엄마가 나오고 사촌 누나가 꿈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면서요, 펑펑 울었습니다. 꿈속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 아까 저도 엉클이라는 친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진우라는 친구가 나왔고, 얼굴 모르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어제 그 작곡한다는 친구는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등장인물로 봤을 때 3명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진우가, 그러니까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지금 0.0001달러, 0.0002달러인데, 제가 아까 이 물량은 실제 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속이지 않습니다. 물량은 많이 회수됐어요. 0.0001달러, 0.00002달러인데 진우라는 친구가 얘기해야죠. 진우라는 친구가 재산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 빼고 직장생활하면서 그냥 알뜰살뜰하게 모아놨던 돈이 현금이 한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 이 친구가 제 K다이아몬드 코인을 얼마에 샀냐? 0.0002달러에 샀습니다. 0.0002달러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꿈속에서 1억 원어치 가까이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쓰여졌던 화폐가 뭐냐? 유로화고요. 유로화. 그러니까 저 유럽 쪽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로화 그리고 엔화예요. 일본 돈. 자, 제 코인을 0.0002달러에 산 친구가 분명히 진호인데 이놈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3분지, 그러니까 1억 원 중에 약 3분지 1을 샀을 때에 저한테 K다이아몬드 코인 형님, 제가 방송 들으면서 형님 몰래 조금 전에 샀습니다 라고 꿈속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제 내가 거래가 되는 거를 눈으로 봤는데 그러면 그게 분명히 엔화가 어떤 사람이 0.0001달러에 사야 되는데 내 방송을 정상적으로 봤으면 0.0001달러에 가장 하한가에 살 수 있는데 0.0002달러에 몇천만 원어치가 덥석덥석 거래가 되길래, 근데 덥석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되는 금액이 유로화 그리고 두 번째는 엔화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 접니다 그러더라고. 야, 너는 무슨 뭐 유로, 너는 무슨 뭐 달러도 투자하고 너 막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며. 그런데 어떻게 너가 거래되는 시간에 유로화가 그 화폐가 보이고 엔화가 화폐가 보이더라.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는 엔화로 거래한 적도 없고 유로화로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원화로 거래했는데요. 근데 왜 형님 눈에는 그게 엔화하고 유로화로 보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꿈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얼굴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진호한테 이놈의 새끼야 앉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몰래 매수하지 말고 나랑, 너가 형을 몰라? 형 잘 알잖아. 형, 나 형 코인 투자할 테니 0.0001달러에 나 매수 물량 걸을 테니까 좀 최하가에 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도 못 하냐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그러면 1달러에 사가지고 2달러에 팔아먹으면 100%를 먹는 거고 1년에 2번 3번만 먹어도 이놈아 너 재산이 3-4배가 늘어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미련한 짓거리를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형님 이야기는 매번 방송에서 방송이 올라오고 있지만 자세히 들은 적은 없어서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이 뭐 상관없어요. 저는 뭐 100% 먹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형님이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든지 말든지 끌고 올라가든지 그거는 형님 마음이니까 나는 끌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0% 먹을 것 같았으면 저 투자 안 했습니다. 그냥 끌고 갈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400%가 되든 500%가 1000%가 되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형님 믿고 저는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갈 생각으로 매수한 겁니다. 장기 투자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진우라는 친구가 저한테 꿈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속에서 선몽을 했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선물 꿈속 이야기로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가 꿈에 어제 만났지만 꿈에 나와서 저는 그 친구한테 우리 K다이아몬드 코인을 사라라고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엉클이라는 친구한테도 제가 K다이아몬드 내 코인 사라 소리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만났어도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뱉은 적이 없습니다. 거론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랬던 친구들인데 어제 진우라는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꿈에 나와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원화로 거래를 했는데 엔화가 거래가 되고 엔화로 누가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유로화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오늘 꿈속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방송국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소스류도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이름으로 소스류도 초장, 된장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장어 소스, 돈가스 소스, 뭐 이런 모든 소스가 국민기업 관성 이름으로 아마 판매가 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씩 이제 스케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영국 사람이 유로로 거래를 하고 일본 사람이 엔화로 거래를 하는 게 꿈에 아마 그 친구로 대행이 돼서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얼굴 모르는 한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어제 작곡한다는 그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꿈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울었습니다. 아주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201편입니다. 간대집 어머님이 나오셨고 사촌 누나가 꿈에 나왔는데, 높은 산에 제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높은 산에 비탈길입니다. 간대엄마하고 간대아버지가 오셨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마대자루죠. 왜 이렇게 마대자루라고, 마대자루 한번 검색해 볼까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나마 마대자루. 마대자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마대자루. 자, 이게 지금 마대자루입니다. 근데 마대자루가 굉장히 큰 게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큰 거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거. 요런 거 정도? 조그만 거, 조그만 마대자루. 요런 건 좀 작죠. 요런 소금 정도, 이 소금 같은 거 아마 담는, 요 정도 마대자루일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의 동전이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마대자루는 큰데, 동전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한 동전을 여기에다가 요만큼 뭉쳐가지고, 이거를 소나기로, 이게 양쪽을 이렇게 쪼무려서 주먹 한 5개 정도 크기, 그러니까 양쪽 주먹을 이렇게 움켜쥐면 5개 정도의 크기의 마대자루를 들고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마대자루를 저한테 건네주면서 K다이아몬드 코인을 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그 마대자루를, 그러니까 주먹 한 5개 정도 크기의 요 안에 주먹 5개 정도 크기의 동전이 꽉 들어있는 거죠. 무게는 동전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걸 좀 나이가 꽤 드신 분이에요. 마대자루를 끙끙끙끙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땅바닥에다 탁 놓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는 K다이아몬드 코인을 사고 싶은데 살 줄을 모르니 저보고 제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대신 좀 사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마대자루를 딱 열어보니, 딱 열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동전을 딱 이렇게 들었는데, 연도수가 1950년도 것도 있고 1970년도 것도 있고 1963년도 제 생일하고 맞춘 63년도 것도 있고, 거기에는 뭐 1원짜리 100환짜리 50환짜리, 그래서 아무튼 뭐 50년이 넘은 그 동전을 그냥 평생 모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동전이 수십 년 전께 지금까지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몇 년을 모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평생 행상 노릇을 하면서 동전으로 이제 쓰고 남은 그 잔돈을 수십 년을 모은 거죠. 이 노인네가 수십 년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을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고 평생 모은 그 사람 전 재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을 사겠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이 돈이 다 하루아침에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하셔라.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저한테, 그러니까 노인네인지 젊은애인지는 뭐 아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 돈 다 날려도 좋다. 그러니 K다이아몬드 코인을 매수를 좀 해줘라. 내가 이 평생 모은 동전이 뭔 큰 돈이 되겠냐마는 국민기업 관성의 종잣돈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내가 이 돈으로 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뭐 그렇게 해서 큰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국민기업 관성의 종잣돈으로 쏘줬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동안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를 한 3대 연거 핀 것 같아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담배 피면서도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로 남겨야 되겠다. 그 사람이 건넨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제 가슴을 쳐서 아무튼 어떻게 됐든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뭔 큰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외국인들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동안에 500% 먹고 1000% 먹고 그러고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끝으로는 지금 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어느 한 사람의 꿈과 희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 K다이아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그게 K 다이아몬드 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 꿈속 이야기에 마지막에 얼굴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해도 국민적 관성을 위해서 K 다이아몬드 코인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그 종잣돈 수십 년을 모아왔던 마대자루에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마대자루를 딱 드니까 이렇게 움켜질 거 아닙니까? 이게 동전의 무게 때문에. 그거를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가슴이 격해진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 K 다이아몬드 코인하고 그리고 팁스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마 하늘도 제 뜻을 알고 아마 꼭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속 이야기에 진호가 등장을 했고, 그 마대자루를 들고 온 사람이 꿈속에서 나왔고, 진우가 매입한 그 0.0002달러가 원화가 아닌 엔화, 유로화로 거래가 되는 걸 제가 분명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201편이었습니다. 자, 국민적 관성입니다.